한의원에서 감기 치료는 첩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이 일단 크고 감기가 워낙 다양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2, 3일분씩 투여하면서 경과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서는 과립제 치료를 하고 비용 부담이 양약 드시는 거하고 큰 부담 차이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제 상기도에 감염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상기도 감염이지만 환자들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목이 아프고 몸살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콧물과 목 아픔이 연결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몸이 아프면서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패턴에 따라서 한약 처방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서도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패턴이 한약 치료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수천 년 동안 경험한 패턴들이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기가 원래 우리 몸에서 활동할 때 체온이 좀 낮은 상태에서 감기 바이러스는 증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추위를 좀 타시는 분들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냥 체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는 찬 곳에서 복제를 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에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질 때 걸리는 유형의 감기고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찬 곳에 체온이 좀 차가워진 상태에서 걸리면 그 감기는 일반 감기 유형으로 볼 수 있고 근데 계절마다 이제 습도와 온도 차이 때문에 바이러스 종류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감기 종류 중에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독감류는 전혀 달라요. 여름에 걸리는 독감이 있고 겨울에 걸리는 독감이 따르다는 거죠.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습도와 온도에 의한 그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많이 듣고 있는 게 사스 같은 경우에 추운 계절에 막 유행하는 독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여름 감기 유형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원병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다른 독감 유형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런 것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치료도 의외로 한약이 효과가 좋고 그건 경험인 것 같아요. 과거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처방을 찾았었다고 봐야죠. 우선은 항생물질을 쓰지 않는다는 게 요즘의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약을 먹으면서 물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물을 충분히 먹어줘야 되니까 먹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한약이 아무래도 달이고 그런 과정에서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영양 보충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보는 거고 네 번째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패턴에 따른 개인 맞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감기 치료에 이제 골든타임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찾아오는 시기는 통증을 느끼고 목이 아파가지고 침이 안 넘어간다든가 코가 막혀서 숨쉬기 힘들다든가 이런 말하자면 불편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부분 한의원에 오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골든타임이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했을 때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찌뿌둥해?
뭐 이런 정도의 피로감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처음에 침입했을 때는 이 시기가 골든타임이에요. 그 시기에 한약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들어요. 그 시기가 지난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시기로 가면 이미 대부분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시기로 들어가면 세균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면역을 되살리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한 2주 이상 치료해야만 감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양약 감기약을 쓰고 시간이 2주 이상 끌렸다면 이미 이제 그 면역에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고갈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양약하고 같이 쓸 때 한약 감기약은 그 면역체들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에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화제를 기본으로 하는 약들을 제일 많이 쓰는데 양약하고 시간 차이만 두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피해야 될 연령대가 이유식 전의 아이들은 장기가 좀 약해서 한약을 다량 복용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시기만 지나면 전 연령대에서 충분히 복용 가능합니다. 이 체온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영양 부족 상태에 있을 때도 질병에 감염되기 쉽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외출한 사람들한테서의 간접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감기를 치료하는 거를 이렇게 시기로 나누라면 초기 바이러스가 침입한 시기에 치료는 너무 잘 됐고요. 이건 뭐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할 만큼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세균 감염이라고 의심되는 시기는 최소한 2주가 필요해요. 3일 단위로 약을 써서 한 5-6번 길면 이렇게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완벽한 치료고, 감기는 어차피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돼서 견딜 수 있으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되는 데까지는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3일에 충분히 회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감기 치료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고, 약한 경우에 이제 소화기가 망가졌구나 해서 면역물질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 후유증 치료까지 생각하면 대략 2주에서 3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감기 치료에 뭐 이게 기간이라고 보면 길면 한 3주? 짧으면 2-3일에서 1주.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할 게 결국 면역작용이에요. 이제 우리 몸에는 내재 면역하고 적응 면역이 있는데, 이게 끌리는 감기, 2주, 3주 이상 지난 감기에서는 적응 면역이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재 면역에서 실패한 다음에 적응 면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내재 면역을 하면서 적응 면역이 빨리 따라오면 쉽게 나설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좀 놓친 거죠. 그거는 결국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세포를 파괴하고 아니면 면역체들이 활동하면서 이제 면역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과정 속에서 2-3주 지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결국 소화기에서 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데, 간에서 무수히 많은 단백질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놈들 중에 모체단백이나 아니면 지단백 같은 이제 그 2차 생성물질들로 작용하는 단백질들이 필요한데, 이제 설사하거나 오래 끌리면서 소화기가 망가지는 경우는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회복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정도 상황까지 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소화시키면서 영양물질을 공급해주고 그게 몸에 흡수되도록 하는 게 치료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약에서는 충분히 잘하는 행위죠. 네. 처방도 아주 좋아요. 한약 감기약이 뭐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일본에서 이제 감기약 종류 중에 소시오탕을 6개월 이렇게 썼을 경우에 이제 그 폐 쪽에 이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1, 2주 이렇게 써서는 그런 약들조차도 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한약의 보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뭐 면역학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튼튼할 때 그 질병이 침입하면 세포가 아무래도 그 침습을 받고 세포 자체가 깨지는 과정, 사멸하는 과정을 겪는데 튼튼한 세포가 사멸할 때는 훨씬 더 많은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분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서 빨리 극복할 수 있고 일반적인 질병도 마찬가지로 빨리 극복할 수 있어요. 튼튼한 그 세포들의 손상이 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해놓으면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 감기를 훨씬 덜 걸리고 빨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가능한 얘기.